이제는 더 미룰 필요 없다. 태균아, 내 아내와는 이쯤에서 끝내거라. 더 끌고 가면 내 인생까지 무너진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자 태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손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흐느끼며 매달렸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이를 악물었고 며느리 민주는 차갑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평범한 시장 할머니였던 제 말에 손주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엔 참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다들 부러워했죠. 아들 민호는 사업한다고 늘 바빴고 며느리 민주는 모임마다 당당하게 나섰고 손자 태규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집안 꼴도 번듯했어요. 손님이 오면 거실 벽에 걸린 상장들, 외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하곤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집이 번듯해질수록 제 자리는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 차를 끓이며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 민호는 늘 말했지요.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며느리 민주는 웃으면서도 꼭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늘 깊으시지만 세상 돌아가는 건 또 다르잖아요. 손자 태규는 더 노골적이었지요.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데이터가 말해요. 감 같은 건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툭툭 받아치니 내가 낡은 가구처럼 구석에 놓여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도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속을 봐야 한다. 오래 살다 보니 번듯해 보여도 엉망인 경우가 참 많더라. 내가 진심을 담아 얘기했는데도 아들 민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지금은 학벌이랑 스펙이 전부예요. 그게 사람을 증명해주는 시대라고요. 며느리 민주도 맞장구 쳤습니다.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게 현실이죠. 요즘 세상에 사랑만 믿고 살 순 없잖아요. 나는 찻잔에 다시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란 건 바람 같아.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조건이야. 결국 옆에 남아줄 사람이 진짜더라. 그러자 손자 태규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부정적이에요. 세상은 달라졌다니까요. 순간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나를 보며 씩 웃거나 시선을 피했죠. 나는 그저 차 향기를 깊게 맡으며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 말이 잔소리 같겠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태균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다네요. 명문대에 좋은 직장 다니는 아가씨래요. 기대하셔도 돼요. 며느리 민주 얼굴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집안에 경사지요. 요즘은 수준 맞아야 오래 간다니까. 손자 태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옛날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괜히 긴장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말없이 찻잔을 하나 더 꺼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현관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는데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양이 좋을수록 속을 더 깊이 봐야 하는 법이지. 안녕하세요. 손자 태규는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예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민주는 곧바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손뼉을 치며 맞이했죠. 반가워요. 이렇게 예의 바른 아가씨라니. 며느리 민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티가 나네요. 곧 우리 식구가 될 걸 환영해요. 나는 찻잔을 내밀며 손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은 예뻤지만 눈동자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손끝은 단정히 모여 있었지만 손등에 불필요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스치는 기운이 있었죠.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쎄함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시장에서 평생을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서 별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와도 뒷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 그럴듯한 말로 빚을 미루다 달아나는 사람, 겉은 반지르르 해도 속은 구멍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나는 사람의 말투보다 눈빛, 손끝, 숨소리를 먼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손자 태균이 데려온 손주 며느리의 웃음은 내 눈엔 오래 버티지 못할 가짜 같았어요. 눈은 웃지 않고 웃는 입술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손주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이야 뭐 사업 좀 해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순간 눈빛이 스치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콱 하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내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민주가 내 말을 덮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애들은 부모님 직업까지 깊이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다 자기 능력으로 서는 세상이에요. 아들 민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개인이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사는 집안이 얽히는 일이야.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러자 손자 태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전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기분 나빠요. 순간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고 며느리 민주는 과일 접시를 내오며 웃어넘겼습니다. 모두가 다시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래된 장터 냄새 같은 불길함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밥상 위에는 며느리 민주가 정성 들여 차려낸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냄새와 반짝거리는 반찬 그릇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손자 태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대화는 당연히 새로 데려온 손주 며느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성실한 아가씨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집안도 탄탄하다더군요. 이런 인연이 흔치 않지요. 그는 마치 이미 결혼이 확정된 듯한 말투였습니다. 며느리 민주도 그 말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부모님도 참 점잖으셨어요. 두 분 다 명문대 출신이라 교양도 확실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이만하면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끝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손자 태규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람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결혼만 하면 뭐든 자신 있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식탁 위 공기까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조건만으로 아는 게 아니다. 혼사는 집안이 얽히는 일이니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겉으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은 아닌 것 같더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민호가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문대, 직장, 집안 모두 훌륭하면 된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며느리 민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늘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태균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죠. 부모가 간섭하다간 오히려 불행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손자 태규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반대만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못마땅해 하시냐고요? 제발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젓가락을 쥔 손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던 소리도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괜히 수저통을 정리하는 척했고 아들 민호는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손자 태규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밥을 한술 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래전 장터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지만 속은 텅 비었던 이들, 화려한 말만 늘어놓았던 이들.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은 허물어지고 사라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불안과 겹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결국 내 말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손자 태균과 손주 며느리 될 아이는 며칠 사이 정신없이 움직이며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양복점을 들락거리며 예복을 고르고 웨딩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친척들과 통화하며 하객 명단을 정리했고 아들 민호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모두가 결혼을 집안의 새 출발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장밋빛 미래만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집안은 부산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고 아들 민호는 수없이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긴장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손자 태규는 들뜬 얼굴로 내 앞에 와서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기분 좋게만 봐주세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예식장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하얀 장식 천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꽃들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은 반짝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역시 좋은 집안끼리 만나야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들이 뒤엉켜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사회자는 힘있는 목소리로 예식을 진행했고 사진사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음악, 축복의 말들이 넘쳐났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얇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금세 찢어져 버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손자 태균과 손주 며느리가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조차도 내겐 불안한 그림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친척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 민주는 새 며느리 손을 꼭 잡은 채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손자 태규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희 속에서 나는 차가운 물 속에 홀로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주 며느리의 웃음은 여전히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래전 장터에서 보았던 이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을 속이고 끝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
식이 끝나고 모두가 축배를 들 때에도 나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좋을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지.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릴지. 결혼식에 화려한 불빛이 가시자 집안에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조용했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깍듯했고 손자 태균도 한층 성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민주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고 친척들도 정말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거나 친구 모임이라 했지만 새벽에 돌아올 때의 눈빛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화장은 번들거렸고 구두 뒷굽은 달아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자 태규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해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눈가에도 불안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발견한 고지서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카드값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낯선 상호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지요. 아들 민호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순간 손주 며느리가 황급히 종이를 빼앗으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 다 일시불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겹쳐서 그런 거예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말은 태연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장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뒤로는 주머니를 털어가던 이들. 화려한 약속으로 사람 마음을 흔들다가 결국 빚만 남기고 사라졌던 이들. 그 얼굴과 지금 눈앞의 손주 며느리 표정이 이상하게 겹쳐졌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민주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며느리 민주는 그런 말로 손주 며느리를 두둔했고 아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손자 태규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쎄한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주 며느리의 생활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늦게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집안 구석에는 낯선 영수증과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명품 매장 이름, 카드론 회사, 심지어 카지노 홍보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소비가 크다잖아. 아직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말들이 허공에 흩날리는 연기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는 순간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빚 갚을 날짜가 지났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다급히 전화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나 상대는 단호했습니다. 사모님 이름으로 된 빚입니다. 카드빚, 대출, 전부 확인되실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하려던 건데. 보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잃은 걸 되찾으려다 보니 그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은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손자 태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왜 나한테 숨겼어? 왜? 아들 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빛 독촉장이 구겨질 만큼 움켜쥔 채 씩씩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집안이 어디라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며느리 민주는 처음엔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까지 숨기고 우리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니? 손자 태규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짙게 번지던 그림자가 마침내 드러난 것뿐이었으니까요. 집안은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손자 태규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거실을 종횡무진하며 씩씩거렸고 며느리 민주는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들 민호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독촉장이 구겨질 정도로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안 체면도 재산도 다 무너졌어. 남은 건 빚뿐이야. 며느리 민주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손자 태규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눈이 가벼웠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조심하라 했지 않느냐.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법이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밑한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반지, 금목걸이, 금비녀, 순금 주화들이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옆에는 꼬깃꼬깃 접힌 봉투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올까봐 장터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금부치를 사 모아 두었다. 남들은 사치라 했지만 나는 늘 비상금이 필요했다. 세월이 흘러 금값이 오르니 이게 지금은 경기권 아파트 한 채 값이나 된다. 내 눈에는 그냥 낡은 보자기일지 몰라도 이건 내 평생이 쌓아 올린 집 한 채다. 아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아파트 한 채 값이라니 이런 걸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고 손자 태규는 금반지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노인네 말이 귀찮다 해서 다 틀린 건 아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세상 일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늘 대비하며 살아왔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한 줄기 빛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며느리의 흐느낌도 잦아들었습니다. 손자 태규는 내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집을 다시 세울 힘은 남아있다. 이제는 더 미룰 필요 없다. 태규나, 내 아내와는 이쯤에서 끝내거라. 더 끌고 가면 내 인생까지 무너진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자 태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손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흐느끼며 매달렸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이를 악물었고 며느리 민주는 차갑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그러나 도박은 병이다. 거짓으로 가득한 병을 안고는 이 집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사과하는 건 알겠다만 용서와 함께 살아갈 길은 여기까지다. 손자 태규는 고개를 떨구며 손주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더는 속을 수 없어. 할머니 말씀대로 하겠다. 그 한마디에 손주 며느리의 울음은 절규로 변했지만 가족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자 태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결심한 게 잘한 거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며느리 민주도 떨리는 손으로 손자 태균의 손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놓인 금부치를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학벌도 조건도 체면도 다 바람 같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과 대비하는 지혜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만이 집안을 지키는 힘이다. 그날 밤 집안은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태규는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로 했고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민주도 내 말을 더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늙은이의 고집이라 여겼던 말이 결국 집안을 살린 것임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 같은 사연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